우리 모두가 부동산 투자를 성공적으로 잘해서 여유롭고 행복한 그런 삶을 다 살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잘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회사 다니는 분들이 멘붕이 확 오게 되죠. 그건 언제냐면 본인이 꿈꾸고 있던 그 자리에 있는 그 사람들의 진실된 모습을 봤을 때죠. 이런 걸 발견했을 때 나의 미래가 결국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건가라는 생각에 그때 이제 멘붕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본인이 뭔가 목표하고 있는 거에 진실이 뭔가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이 달려가는 길이 제대로 가는 건가라는 거를 점검할 수 있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부동산도 한번 보자고요. 부동산에서 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뭡니까? 강남에 가서 사는 거. 아니면 최소한 강남에 아파트 하나 사는 거. 이런 걸 많이 꿈꾸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강남에 아파트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가 한번 좀 진실을 한번 볼 필요가 있잖아요. 강남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강남에 아파트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진실을 한번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참 놀랍게도 별로 행복하지 않더라 이런 얘기예요. 물론 뭐 불행하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뭐 강남에 집을 갖고 있다고 더 행복해진 거는 아니더라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뭐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이 부분을 한번 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얼마 전에 우리 회원님도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자, 당연히 문제가 있으니까 저를 찾아오지 뭐 한없이 즐거운데 저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이 또 하시는 얘기가 일단 역전세난이 나서 미치겠다라는 얘기고 이자가 올라가서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너무 이제 지긋지긋하대요. 이제 부동산이 막 짜증이 난대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싹 다 정리하고 그냥 편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겨우니까. 보니까 이분이 3개 정도의 부동산에서 다 역전세난이 났어요. 그래서 대출로 메꾸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대출로 메꾼다고 하더라도 본인 돈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뭐 이제 현금 흐름이 나빠지고 또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이자가 너무 높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매우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막 하소연을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어이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 부동산을 안 했으면 그냥 월급 받아서 그냥 계속 사는 사람의 삶의 끝이에요. 그러면 그동안 뭐 수십 년 직장 생활해가지고 겨우 만들 수 있는 재산이라는 건 뭐냐면 내 집 하나 겨우 있을까 말까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 지금 몇 채 갖고 있냐면 10채 갖고 있어요. 10채 갖고 있고 그 10채의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이 역전세는 난 건 뭐냐면은 10개 중에서 3개 역전세는 났어요. 나머지 7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 7개 중에서는 전세 보증금을 올린 것도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이제 5% 제한받아가지고 올린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올리고 이런 것들은 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문제가 되는 3개 때문에 내가 골치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보통 사람들은 항상 다 어떻게 이 두뇌가 어떻게 세팅이 되어 있냐면은 안 되는 20%에 집중되게 돼 있어요. 잘 되는 80%는 잊어버리고 오직 안 되고 있는 20%에만 집중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은 언제쯤 행복해지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늘 안 되는 20%가 늘 달려 있어요. 이게 벗어나지가 않아요. 늘 안 되는 20%는 우리 평생 가면서 쫓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20%는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럼 평생 이렇게 안 되는 20%에만 계속 집중하면서 할 거냔 말이에요. 잘 되는 80%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는 게 사실 행복해지는 비결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막 행복하게 먹는다고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 마음을 이렇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한 거지만 사실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
여러분, 제가 누차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뭐 맨날 해마다 뭐 우리 쫓겨나가면서 살고 평생 내 집 하나 없이 살게 되고 뭐 하나 쓸 때만 해도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이렇게 조마조마해가면서 사는 삶이 결코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행복은 마음에 있는 거야. 이러면서 사는 거. 이거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여유 있는 재산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그런 여유 있는 재산을 만들어도 행복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을 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여유 있는 재산을 만들 수 있냐라는 거예요. 이게 명백해야지만이 우리가 행복을 훈련해도 이 훈련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두 가지 명백한 근거가 있어요. 부동산으로 우리가 재산을 만들 수 있고 우리가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좀 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명백한 두 가지 근거가 있습니다. 예. 뭐냐면 첫 번째 근거는 뭐냐면 부동산은 쉽고 부동산은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상회한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여기서 모든 부동산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부동산 중에 약 20% 정도 되는 부동산은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높게 상회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무조건 높게 상회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그 20%만 잘 찾으면 돼요. 근데 이 20%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20% 안에 들어가는 부동산만 찾아서 내가 갖고 있으면 인플레이션을 무조건 상회해요. 이러니 세월이 지나면 무조건 돈을 번다는 거예요. 이렇게 부동산은 쉽고 반드시 인플레이션을 상회한다는 이게 바로 근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돈을 벌 게 너무 분명하죠. 이게 첫 번째 근거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노화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큰 희망입니다. 여러분들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시간을 보내야 돼요. 주식은 시간을 보낸다고 해서 얘가 보상 준다는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오래 가지고 있으면 휴지가 되는 경우도 수두룩해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은 아까 제가 말했던 그 20%에 속한 부동산만 갖고 있잖아요. 오래 세월이 지나잖아요. 점점 인플레이션과 격차가 점점 더 커져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나의 재산이 더 커지는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오래만 버티면 돼요, 오래만.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 나이가 벌써 40이고 내 나이가 벌써 50인데 이게 오래 버틸 수 있냐? 이런 불안감이 든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기본적으로 노화라는 것이 노화에 되면은 내가 체력도 떨어지고 지력도 떨어지고 능력도 떨어지는데 어떻게 될까? 이 생각만 하죠. 근데 이 노화의 개념이 점점 바뀌고 있다니까요. 노화의 종말이라는 걸 쓴 하버드 대학의 싱클레어 박사 같은 사람은 이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화는 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병이다라고 보면 이거 고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활기찬 노년이 만들어질 가능성을 또 열어놓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책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일단 동물들 중에서 막 200년, 300년 사는 동물들이 있단 말이에요. 얘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라는 의문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인간은 이 작은 세포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걸 분화해가지고 성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이 세포가 분열을 해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창조잖아요. 창조가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도 해내는데 어떻게 이 이미 만들어진 육체를 유지하는 일은 왜 이렇게 못하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각해보면 너무 신기하잖아요. 아니 세포를 자꾸 분열해가지고 더 대단한 개체를 만드는 이 엄청난 일을 해내면서 왜 이거 유지하는 일을 왜 못하는 거지? 이 비밀은 뭘까? 이런 것들을 장수하는 동물들에서 찾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화가 되면 될수록 정신과 육체가 약해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다. 이 생각을 바꾸면 우리 육체도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긍정적 연령인식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본인의 연령에 대해서 이 연령도 충분해 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은 이게 몸에 영향을 미쳐서 활기찬 노년을 만들어낸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노화에 대한 연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좀 더 나이가 들었을 때의 미래라는 거는 생각보다 매우 활기찬 미래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졌어요. 다시 말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가능성, 그것도 활기찬 상태를 유지하면서 오래 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점점 격차가 커지는 자산을 갖고만 있으면 무조건 오래 사는 사람이 이기죠? 이렇습니다. 이게 근거입니다. 예. 우리의 미래가 점점 여유로워질 수 있을 거라는 근거는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이러니 어떻다는 거예요? 이러니 돈은 어차피 많이 벌 거니까 우리가 행복해지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행복해지는 방법은 뭐냐? 그러니까 잘 되는 80%에 집중하는 훈련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요즘 자꾸 잘 되고 있는 80%에 집중하는 훈련을 계속합니다. 뭐 잘 된다기보다 아무 문제 없는 거죠. 그냥 아무 문제 없는 80%,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기분 좋으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때 진짜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 여러분들 이런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여러분들 미래에는 돈이 벌어질 거예요. 근데 그 돈을 벌어놓고도 불행하게 사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느니 지금부터 훈련 한번 하시죠. 그렇게 해서 충분히 여유로운 자금과 행복함을 누리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즐겁게 사시기 바라겠습니다.